민중이라는 건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말이야. 이 민중이라는 그렇게 쉬운 건 줄을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민중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 쉽긴 쉽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역시 참이 있습니다. 시알 함석한 그 불멸의 외침. 두 번째 이야기, 사관. 역사의 정의. 역사를 안다 함은 지나간 날의 일기장을 외운다는 말이 아니다. 역사를 쓰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나 역사라면 지나간 일의 기록으로만 알고, 역사를 안다면 옛날 이야기를 많이 아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이가 적지 않으나 그것은 잘못이다. 역사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거리로 재미로 알고 쓰고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를 참으로 깊이 알려면 비지땀이 흐르는 된 마음의 활동이 있어야 한다. 마치 먹을 것을 먹어 살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이다. 살이 되려면 짠 것, 신 것, 매운 것, 쓴 것, 단 것의 가지가지 물건을 그저 욕심대로 함부로 밥집 속에 집어넣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살이 될 만한 것을 골라 절차 있게 먹어 사겨야만 되는 것 같이 역사를 아는 것도 지나간 날의 천만 가지 일을 뜻도 없이 차례도 없이 그저 지저분히 머릿속에 기억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값어치가 있는 일을 뜻이 있게 붙잡아서만 된다. 그러므로 역사를 읽는 사람이 반드시 생각할 것은 먼저 좋은 책을 고름이요, 그 다음은 또 읽는 방법이다. 그것을 하지 않고는 모처럼의 힘씀이 물거품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마땅히 일어나는 문제는 어떤 역사책이 정말 좋은 책이요, 어떻게 읽는 것이 정말 바로 읽는 법이냐 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 대답하자는 것이 여기서 말하려는 사관이라는 것이다. 깊고 넓은 사관에 서서 쓴 것이 좋은 역사책이요, 또 그것을 붙잡아내려 하는 것이 역사를 읽는 정신이다. 역사란 무엇이냐 하면 누구나 서슴없이 지나간 일의 기록이라 대답한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모든 정의가 다 그런 것 같이 이 정의도 한편에서는 설명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가리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역사를 바로 아는 일은 우선 되는 대로 하는 역사의 정의를 바로잡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첫째, 지나간 것이라 하지만 역사는 결코 지나간 것이 아니다. 정말 지나간 것이라면 지금의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을 것이요, 따라서 기록할 필요도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 또 기록하고 알려 해도 알 수도 없을 것이다. 다만 조금이라도 기록할 필요, 알 필요를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지나간 것이 아니다. 현재 안에 아직 살아있다. 완전히 끝맺어진 것이 아니라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에 적히는 과거는 마구 하는 생각으로 하면 지나가 버린 것이지만 그것은 이미 죽어버린 단순한 과거가 아니요, 우리 현재의 살림 속에 살아있는, 말하자면 산 과거다. 시간이 지나갔으므로 우리로부터 매우 먼 거리에 있으나 그것은 마치 은하수에서 반짝이는 별이 몇십만 년 거리의 어둠을 뚫고 빛을 보내주듯이 매우 가늘기는 하지만 그 대신 한없이 맑아진 빛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역사라면 과거의 죽은 깍지 혹은 무덤으로만 알기 때문에 읽으려 하지도 않고 또 읽는다 하여도 지루하게 알고
옛날은 이런 일도 있었나 하는 호기심이나 가지는 것이 고작이다.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새 세계관을 지어내는 풀무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이런 잘못된 지나간 것이라는 생각을 고쳐야 한다. 다음은 일이라는 말이다. 지나간 일을 기록한다 하지만 지나간 날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그대로 다시 그려놓는 것이 역사는 아니다. 우선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이다. 지나간 10년간의 일을 다시 나타내려면 적어도 10년의 세월이 들어야 할 것이니 그렇다면 역사는 영 쓸 수 없는 일이다. 또 서로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필요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전에 살았던 김아무개, 이아무개의 이름을 다 빼지 않고 적고 그 생김이 어떻고 몸 맵시가 어떠했다는 것을 아무리 자세히 그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의 한 푼어치 값도 없다. 그 까닭은 그것은 우리의 지금 살림과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만일 산 관계가 있기만 하다면 얼핏 보기에 아무리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도 자세히 적을 필요가 있다. 신라 유리 이사금 이야기에는 그가 이빨이 많았다는 것이 적혀 있다. 보통 경우로 하면 어떤 사람의 이빨이 많고 적음이 무슨 역사적 값을 가질 것은 아니지만 유리의 경우에는 그것이 임금되는 일에 관련이 되어 있고 그의 임금되는 일에서부터 신라의 나라 틀거리에 독특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되므로 지금까지 그것이 역사에 적히게 된다. 그와 같이 역사에 적는 일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골라진 사실이요. 그 고르는 표준이 되는 것은 지금과의 산 관련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실이라기보다는 그 사실이 가지는 뜻이다. 뜻이 문제다. 또 그 다음은 기록이라는 말이다. 지나간 일의 기록이라 함은 틀림없는 말이지만 몇 개의 사실을 골라 그 시작과 끝머리를 낱낱이 적는 것만이 역사는 아니다. 그 사실을 기록하되 서로 사이에 산관계를 주어가지고 체계가 있게 통일이 있게 하는 것이라야 한다. 사실과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의 고리가 맺어져 가지고 전체가 한 개의 통일체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역사는 하나다. 하나밖에 없는 것이 역사다. 한국 역사 5천년 동안 이 민족 안에 났던 모든 사람과 일은 마디마디 떨어진 것이 아니고 제각기 따로 된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한 생명이다. 산 것이다. 그러나 한국 역사는 또 한국 역사로 그것이 완전한 따로 서 있는 것이냐 하면 아니다. 한국 역사는 세계 역사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역사적 기록은 개개의 사실을 자료로 삼아가지고 옹근 하나인 산 것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드러낸다는 것은 현상적인 드러냄이 아니라 뜻의 드러냄이므로 그 기록은 단순한 기록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풀이라 함이 옳을 것이다. 그보다도 한 개의 예술적인 창작이라 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 뜻과 해석. 위에서 말한 것을 한데 묶어본다면 역사는 보통 생각해온 것 같이 다 먹고 난 생선의 뼈다귀 같은 사실이라는 것보다는 그 가지는 뜻의 풀이에다 그 생명을 둠을 알 수 있다. 역사의 생명은 발음에 있고 발음은 사실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데 있다는 것이 누구나 하는 판박아 놓은 생각이지만 대체 그 사실이란 무엇인가? 사실이란 내 주관과는 관계없이 따로 서서 객관적으로 뚜렷이 있는 것이라 하지만 우리가 아는 사실에는 주관의 렌즈를 통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 사실이란 없다. 어려운 철학이나 심리학의 설명은 그만두고라도 상식으로라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주관을 막아내는 사실이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다 가정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살림과는 아무 관련을 가지지 않는 것이요. 따라서 역사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사실은 결국 사실이라고 알려진 혹은 해석된 사실이다.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미 현재적으로 골라진 것이다. 지금의 우리가 사실이라고 보는 대로의 사실이다. 사가서 내 살이 된 물건이다. 이렇게 말하면 주관에 따르는 치우친 생각 때문에 역사의 생명인 발음이 깨지지 않겠나 걱정하는 이가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발음이란 내게 좋기 위하여 역사적 판단을 구부리지 않는다는 말뿐이지 도대체 판단하기, 해석하기를 금하는 것이 아니다. 주관의 주는 누구의 나에도 통할 수 있는 참나지 서로 충돌하는 작은 나, 거짓 나, 사가 아니다. 바른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뚫어보는, 해석하는 힘이 필요한데 그것은 산 나만이 할 수 있다. 대체 역사에서 말하는 참을 자연과학적으로 그리는데 말하자면 사진을 찍는 데 있는 줄로 아는데 크게 잘못이 있다. 사진을 사진이라 하지만 사진이야말로 참이 아니다. 그 사람의 사람됨을 나타내는 것은 되는 그대로를 찍은 사진이 아니요 뚫어보는 화가의 눈이다. 사람의 선하고 악한 것을 그 겉에 나타난 행동으로만 알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얼마나 많은 역사가들이 공정한, 객관적인, 과학적인 역사를 쓰려다가 죽은 뼈다귀의 이름만을 적어놓고 말았나? 그것이 역사, 적어도 산 역사를 지어가는 씨알이 살기 위해 그 역사를 짓는 힘을 얻기 위해 읽고 싶어하는 역사는 아니다. 사실의 자세한 기록은 전문가의 일이다. 그들의 역사는 사실의 역사, 기술의 역사, 연구의 역사다. 그러나 씨알은 그것보다도 해석의 역사, 뜻의 역사를 요구한다. 세계의 밑을 흐르고 있는 정신을 붙잡게 해주는 어떤 분명한 주장을 가지는 말씀을 가지는 역사를 요구한다. 그리고 전문가의 사명은 마지막에 한 권의 씨알의 역사를 쓰는 데 있다. 바다같이 넓은 연구가 있어도 산같이 쌓인 사료가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고증으로 그 일이 다 되고 보고로 그 보람이 다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역사가는 마치 식량을 곳간 안에 쌓아만 두는 혹은 식품을 요리하지 않은 그대로를 식탁 위에 가져오는 어리석은 요리사와 같다. 왜 그렇게 씨알에 대해 무정한가? 요리사를 둔 것은 주인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닌가? 전문 역사가를 둔 것은 씨알에 먹을 역사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서다. 한 권의 씨알의 역사를 써낸 후에야 그의 책임은 다해지는 것이다. 역사가의 자격은 그 기억에 있지 않고 판단에 있다. 인간 사회라는 솥 위에 피어오르는 일정한 형체 없는 일에 수증기를 시켜서 한 형상을 붙잡아내는 것이 그의 일이다. 그보다도 일고 꺼지는 산맥과 언덕과 골짜기며 시내를 두루 뒤타서 그 밑으로 달리고 있는 한 줄기 광맥을 찾아내는 일이라 하는 것이 옳다. 몇만 년에 뻗는 복잡한 인류의 일을 통하여 한 개의 의미 관련을 알아낼 뿐 아니라 실로 영원한 뜻, 곧 의지, 의미를 붙잡아내는 것이 그의 일이다. 그러므로 옛날부터 학, 재, 시계의 겸비라 해서 역사가에게는 어려운 자격이 요구되고 있다. 아는 것이 많아야 하고 재주가 높아야 하고 식견이 깊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묘한 것은 식이다. 식은 뚫어봄, 내다봄, 맞춰봄, 펴봄이다. 이른바 눈빛이 종이를 꿰뚫는다는 것이요 줄 사이를 읽는다는 것이다. 중국의 여숫간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옳은 말이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면 썩어진 선비도 다 할 수가 있지만
때가 되어감을 아는 것은 뚫린 선비가 아니고는 못한다. 때를 아는 것은 누구나 보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되어가는 것을 아는 것은 앞을 내다보지 않고는 못한다. 잘된 역사책이 나타나는 꼴 뒤에 정신을 밝혀주는 글인 것 같이 잘하는 역사 읽는 법도 글자 밖의 정신을 읽어내는 해석에 있다. 이 해석하는 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역사를 아는데 깊고 얕은 차이가 생긴다. 깊은 해석을 할 줄 모르면 한우 충동이라는 많은 책도 늙은 할머니들의 이야기거리밖에 될 것이 없고, 반대로 날카로운 눈을 가지기만 한다면 조그마한 한 조각 남은 물건에서도 크나큰 값을 찾아낼 수 있다. 저 유명한 신약 성경의 신해산 원본이 하마터면 사막 외로운 절의 어리석은 중들의 불쏘시개가 될 뻔했던 것은 앞의 것에 실례요. 로제타 석에 씌어진 알 수 없는 몇 줄 글과 20년 씨름을 하여 고유명사 하나를 읽어낸 것이 시작이 되어 오늘날에 와서는 애급하기 6,000년 전 그때의 애급 사람이 하던 것보다 더 환하게 밝아졌다는 것은 뒤의 것의 좋은 이해다. 하나님의 뜻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나 이 세계는 차례가 있고 이치가 있으면서도 겉에 드러내 놓인 것은 아니요, 또 시간은 사정없이 모든 것을 밀어가는 듯 하면서도 때때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듯한 한 조각 두 조각을 일부러 하는 듯이 감추어 남겨두는 것이 사실이다. 정신적 값어치, 보람을 찾는 것이 사람이요, 그것을 하기 위해 타가지고 나온 것이 지, 정, 의인데 그 힘이 있고 그 자연 역사가 그렇게 된 다음에는 사람의 마음은 찾게만 마련이요, 찾으면 밝아지는 것이 이른바 문화의 흐름이다. 오늘의 지질학, 고생물학, 인류학, 사회학, 우주학이 다 그렇게 해서 된 것이다. 여럿인 가운데서 될수록 하나인 것을 찾아보자는 마음, 변하는 가운데서 될수록 변하지 않는 것을 보자는 마음, 정신이 어지러운 가운데서 될수록 무슨 차례를 찾아보자는 마음, 하나를 찾는 마음, 그것이 뜻이란 것이다. 그 뜻을 찾아 얻을 때 죽었던 돌과 나무가 미로 살아나고 떨어졌던 과거와 현재가 진으로 살아나고 서로 원수되었던 너와 나의 행동이 선으로 살아난다. 그것이 역사를 알미요 역사를 봄이다. 시베리아 툰드라의 어떤 곳에서 메머드의 화석이 나왔다 하자 지질학적으로 살펴본 결과 그 나온 지층이 매우 오랜 세기라고 하자, 그런데 메머드는 매우 큰 풀을 먹는 동물이었다. 그러면 시베리아에서 그런 화석이 나는 것은 지나간 옛날에 그곳이 숲이 성했던 것을 말하는 것이요, 숲이 성한 것은 기후가 따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시베리아가 얼음에 덮인 것을 생각하면 일찍이 어느 때에 지구 위에는 급격한 온도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미루어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원인을 생각한다면 지구의 도는 길 혹은 지구의 지축에 변동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된다. 그렇듯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한 조각 화석에서 몇백만 년 지구의 역사를 볼 수 있다. 하나가 말하는 뜻이란 그런 것이다. 보는 자리. 이와 같이 역사의 생명은 바탕으로서의 사실보다 사실의 뜻을 붙잡는 해석에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모양의 나타난 꼴 밑에 옹근 하나의 정신을 붙잡는 해석은 먼저 어떤 자리가 결정되지 않고는 할 수 없다. 소동파는 여산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모로 보니 재인 듯 옆에서 보니 봉인 듯 곳곳마다 보는 산 서로서로 다르구나.
여산의 참얼굴 알아볼 수 없기는 다만 이내 몸 이 산속에 있음이네. 인생을 뛰어넘지 않고는 인생을 모른단 말이다. 역사를 알아봄도 그와 같다. 보는 자리가 변함에 따라 그 보이는 바가 서로 다르다. 이성계의 혁명을 이조의 역사가가 보면 나라 세움이지만 여조의 역사가가 보면 나라의 무너뜨림이요 빼앗음이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독교의 자리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이김이지만 세속적인 자리에서 보면 33세 청년의 실패의 끝맺음이다. 그러므로 역사가 참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몸을 여산 속에 두지 말고 한눈 아래 온 산의 꼴을 보아낼 수 있는 자리에 세우듯이 우주 인생을 굽어보는 자리에서 쓴 것이라야 할 것이다. 사관이란 이것이다. 인생을 넘어뛴 자리에서 참 인생을 볼 수 있듯이 역사를 넘어뛴 자리에서야 참 역사를 볼 수 있다. 이런 사관 없이 쓴 역사는 참 역사가 아니요. 이런 사관에 이르지 못한 역사 공부 또한 참 역사의 일금이 아니다. 이러한 사관은 그것을 가진 후에야 역사를 알 수 있고 또 역사를 읽어서만 거기에 이를 수 있다. 마치 그림 그리는 이가 그림을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헝겊 위에 비치를 해서만 그림이 있는 것이지만 또 헝겊을 대해 붓을 들고 설 때 그림은 그 가슴 속에 있다. 가슴 속에 되어 있는 그림이 한 긋 한 긋 붓질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고 달라져 갈수록 묘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그림의 생명이 되는 그 정말 그림은 언제나 그리는 이의 가슴 속에 살아있어 그 한 긋 한 긋을 지시해서만 그 그림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역사 쓰는 것도 사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역사 쓰는 것도 그렇고 읽는 것도 그렇다. 역사의 끝머리가 사관이기도 하지만 또 역사의 시작이 사관이기도 하다. 그럼 그 사관이란 어떤 것일까? 역사의 알파인 동시에 역사의 오메가가 되는 역사를 뛰어넘은 사관이 어디 있을까? 사관을 말하면 여러 가지다. 유심사관, 유물사관, 민족사관, 문화사관, 계급사관, 생명사관 등등. 그 어떤 자리를 가지느냐 하는 데 따라 가지가지의 역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면서도 체요, 봉우리가 됨을 면치 못하는 그런 사관이 아니고 정말 뛰어넘은 자리는 어디 있을까? 우주 인생 속에 있으면서도 우주 인생을 뛰어넘자는 것은 종교다. 그러므로 참 역사는 종교적인 자리에 서지 않고는 안 될 것이다. 거기 대해서는 장을 새로이 하여 말하기로 하자.